자, 이번에는 이제 5.7 상태 축소, 스테이트 리덕션과 상태 배정, 스테이트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5.5였는데 왜 5.6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느냐? 갑자기 5.7이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책을 보면은 5.6은, 플립플롭에 대한 HDL이죠. HDL은 나중에 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7로 점프합니다. 자, 이번에 다루는 상태 축소라고 하는 것은, 이 순차율에서 사용하는 플립플롭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플립플롭의 수를 뭐하러 줄이느냐?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여기 보게 되면 기껏 해봤자 플립플롭 뭐 2개, 뭐 하나, 2개 이 정도밖에 안 쓰죠. 그런데 뭐 플립플롭을 줄이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의 FSM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단위, 작게 줄인 그런 단위 분차율로조차도 이 플립플롭을 2개 이상, 뭐 3개, 4개, 5개, 6개, 7개, 뭐 10개씩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플립플롭이 많아지면 결국 상태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상태 많아진다는 얘기는 상태 비트, 조합의 경우에서 많아진다는 얘기죠. 플립플롭이 2개면은 0001, 1011, 4가지밖에 없지만 플립플롭이 3개면은 상태 경우에서 8가지죠. 000부터 시작해가지고 112까지. 4개면은 상태가 16가지예요. 5가지면 32가지. 점점 복잡해지죠. 뿐만 아니라 플립플롭은 이 논리회로에서는 비싼 부품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이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불리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플립플롭의 수를 더 작게 쓰면서도 원래 그 순차율호가 동작하는 것과 똑같이 동작할 수 있게 한다면, 거의 마법이겠죠 아마.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은 그럼 플립플롭 수를 적게 쓰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동작은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는, 어차피 동작은 똑같이 하니까 판 값은 똑같은 값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플립플롭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생산비가 줄어들죠. 그러면 수익이 들잖아요. 수익이 드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공학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공학은 결국은 최종 목표가 뭐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공학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같은 값으로 팔 수 있다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부품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조건이 외부 입력과 출력에 대한 요구사항은 변하지 않은 채로, 즉 동작은 똑같은 상태로 플립플롭의 수, 다시 말하면 스테이트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면, 뭐 노력을 해도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줄일 수 있다면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플립플롭 수를 줄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는데, 만약에 비동기 순차율을 다룰 때는 플립플롭 수를 줄이게 되면은 같은 회로라고 생각했는데 출력이 엉뚱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출력을 보정하기 위해서 다른 게이트를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에 다루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바로 줬습니다. 한번 어떻게 상태 축소를 해야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태 축소. 그림 5-22 한번 보도록 하죠. 5-22에서 어떤 회로가 이런 식으로 상태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어요. 스텝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습니다. 자, 갑자기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간단한 상태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상태도나 이런 상태도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상태도 뭐 여기서는 0001 이런 거 대신에 이제 A, B, C, D 이렇게 표시했는데, 상태도 뭐 0001, 1011 같이 4가지가 아니라 A, B, C, D, E, F, G 좀 많네요. 그리고 입력, 출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가 이제 눈으로 보기도 벌써 복잡한데 이거 좀 뭐처럼 간단하게 좀 안 되나? 여러분들이 논리회로에서 이 순차율을 다룰 때는
상태 축소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시도는 해보는 겁니다. 일단 시도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요 상태도를 상태표로 만들어 봅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음 상태가 입력이 0일 때, 입력이 1일 때를 나눠가지고 0일 때, 1일 때 나눠가지고 한번 다음 상태를 봅니다. 자, A일 때 입력이 0이면은 다시 그냥 A로 오죠. 입력이 1이면 B로 가죠. 상태가 B일 때 입력이 X가 0이면 C로 가죠. 1이면 D로 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채워봅니다. 쭉. 마찬가지로 아웃풋 출력도 똑같이 이제 X는 0일 때, X는 1일 때, 출력도 이제 요 뒤에 값을 보고 한번 요 표를 채워봅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5-6이 완성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요 회로의 상태표예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제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눈을 항상 작게 뜨면 안 됩니다. 눈을 이렇게 작게 뜨는 사람은 굳이 인상이 좋아 보일 리가 없죠. 눈을 크게 떠도 되는데 이상하게 눈을 갖다가 가늘게 뜨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좀 가늘어요. 물론 원래부터 눈이 작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크게 뜰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늘게 뜨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버릇이 있다면 빨리 눈을 크게 뜨는 걸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눈을 크게 뜨고 요 표를 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예, A, 현재 상태 A일 때 X가 0이고 1일 때 A, B로 가고 00이다. 2일 때 X가 0이면 1이면 B, D로 간다. 00이다. C일 때 A, B로 가고 00이다. D일 때 E, F로 가고 01이다. E일 때는 AF로 가고 01이다. F일 때는 GF로 가고 01이다. G일 땐 AF로 가고 01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 여기 보면은 현재 상태가 2일 때 X가 0 또는 1로 들어가게 되면은 AF로 갔습니다. 그 출력이 0, 1로 갔어요. 근데 G일 때 똑같네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더니 요 경우하고 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현재 상태는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2고 여기는 G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다음 상태가 똑같이 나오고 출력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상태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 G로 표시했지만은 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럼 굳이 두 개의 다른 상태로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G를 갖다가 2로 딱 바꿔버립니다. 같은 거 두 개 표시할 필요 없죠. 그래서 G를 2로 바꾸고 이거 하나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 봐요. 다 똑같고 F가 있고 그 밑에 G가 있어야 되는데 G가 없어졌죠. 2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G로 표시됐던 것들은 요거는 2로 바꿉니다. 그래서 F가 원래는 X가 0일 때 G고 X가 1일 때 F였는데 요 갖다가 G가 즉 2니까 2로 바꿨어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눈을 번쩍 뜨고 쭉 보는데 이번에는 보다 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표시해놨죠.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개 상태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겁니다. 즉 F는 D예요. 그러므로 D, E 그리고 이거 뭐 같은 거니까 이건 지워버려도 되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A, B, C, D, E, F, G까지 있던 게 G가 없어지고 그래 다시 F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G는 F로 그리고 F는 D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표, 테이블 5-8과 테이블 5-6은 동치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같은 상태를 없애가지고 통일시켜버렸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A, B, C, D, E, F, G 7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5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갖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이 상태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이 경우보다 훨씬 줄었죠? 훨씬 간단해졌죠?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7개에서 A, B, C, D 5개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상태 축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A, B, C, D, E, F 상태에 대해서 이제 F하고 G를 지우는 과정을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제 표시해 가지고 이 상태로 요 테이블 5-8을 만들어 놓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 그러한 논리 회로를, 분차 회로를 이런 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앞에 페이지에 비하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바꾸면은 일단은 우리가 보기를 편하고, 그리고 이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도 아마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는 한번 다음 페이지에 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상태 축소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그 순차 회로들이 이런 식의 상태 축소를 한번 거치게 되면은 상태가 몇 개씩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은 작업하기 편하게 간단하게 만들기 좋지, 누가 복잡한 걸 갖다가 다루려고 그래요. 공학자라고 해가지고 복잡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공학자도 간단하고 편한 거 좋아합니다. 다만 그냥 간단하고 편한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공학자는 간단하고 편하게 스스로 만듭니다. 스스로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느냐, 아니면 간단한 것만 찾아다니느냐 하는 것이 공학자하고 일반인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학자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에요? 아직,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공학자는 아니죠. 공학자가 되려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공학자가 되려는 사람도 공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거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트 어사인먼트, 즉 상태 배정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렇게 상태 축소를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상태를 갖다가 이진, 수인, 뭐 00, 01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ABCD로 썼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상태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플립플롭의 출력값이고, 플립플롭 출력값은 어쨌든 비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진수를 표시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 몇 개예요? 여기 5-6에서는 7개 상태였지만, 이거 우리가 상태 축소를 거쳐가지고 5개 상태로 줄였죠. 5개 상태를 표시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1비트 필요하죠. 2비트만 있으면은 4개밖에 상태 표현이 안 되고, 4비트는 있어야지 8개가 표현될 수 있으니까 5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비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3비트를 사용한다는 얘기, 즉 상태를 3비트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상태 비트 하나하나가 플립플롭이기 때문에 3개의 플립플롭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플립플롭 값을 갖다가 실제로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A 상태는 000으로, 플립플롭 3개의 출력이 000인 거죠. 그런 상태를 A로, 001의 상태를 B로, 010 상태를 D로, C로, 011 상태를 D로, 100 상태를 E로, 이렇게 상태 기호에다가 실제 플립플롭의 출력값, 이진값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는 상태 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상태 배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설계자 마음이에요. 설계자가 A를 갖다가 100으로 하고 D를 갖다가 000으로 한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좋은 거예요. 어사인먼트를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건 그레이 코드를 쓰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든지, 이건 이제 굳이 5비트를 쓰는 거예요. 상태를 5가지 나타내는데 꼭 3비트만 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4비트 써도 좋고 5비트 써도 좋아요. 단지 비트를 많이 쓰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죠. 상태 축소라는 이유가 비용을 적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많이 쓸 이유는 없으나 굳이 또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각 상태에 대해서 이 바이너리 값을 배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상태 배정이고, 이 상태 배정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회로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다음에서 이 순차 회로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그 순차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태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다른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십 가지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상태를 가지는 순차 회로를 설계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차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순차 회로의 분석을 우리가 앞서 쭉 봤죠. 순차 회로 분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주어지면은 이 회로의 상태표와 상태도가 어떤 것인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순차 회로의 분석이었다고 한다면은, 순차 회로를 설계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상태표나 상태도를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동작하는 이러한 회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순차 회로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순차 회로를 설계, 디자인, 이걸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디자인할 때는 상태표 또는 상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조합회로의 경우에는 그냥 트루스 테이블, 즉 진리표만 있으면 됐었어요. 하지만 이 순차 회로에서는 입력이나 상태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차 회로에 이제 플립플롭이 들어가는데, 그 플립플롭이 몇 개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결국은 상태가 몇 개냐 하는 것에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태가 2의 n승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n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상태가 예를 들어 5개다. 그러면은 플립플롭 2개면은 상태 4개밖에 표현 못하고 5개 표현하려면은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플립플롭 개수는 최대로 필요로 하는 2의 n승 개수에 해당하는 상태가 있을 경우 거기에 맞는 n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순차 회로를 만드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스텝이라고 그러죠. 디자인 스텝은 일단 제일 먼저 상태도나 아니면 상태표를 갖다 먼저 만듭니다. 또는 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까 이 순차 회로를 만드는 사람과 그걸 주문하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했었죠. 만드는 사람은 공장이고 주문하는 사람은 이제 설계자, 여러분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공장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도나 상태표를 달라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계하려면 이 상태표나 상태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태 축소를 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표나 상태도를 봤더니 야, 이거는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다. 상태를 좀 줄이거나 하여튼 뭔가 좀 회로를 간단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은 상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소된 상태에다가 상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때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플립플롭의 그 필요로 하는 상태 개수에 따른 그 플립플롭 종류도 네 번째 단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D 플립플롭을 쓸 것인지 JK로 쓸 건지 T로 쓸 건지 아니면 RS 플립플롭을 쓸 건지 하는 것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든 하여튼 D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건 JK를 쓰기 결정했던 간에 결정이 됐으면은 그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입력 방정식, 상태식이죠. 입력 방정식을 갖다가 도출해내고, 만약에 아웃풋이 조합회로 아웃풋이 따로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부을 수식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플립플롭을 갖다 놓고 플립플롭의 입력에 들어가야 될 조합회로 들어갔다가 이 인풋 이퀘이션에 의해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한번 그런 과정으로 실제로 한번 회로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논리회로를 설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논리회로 들으면서 이거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너무 어렵다, 내지는 이런 거 하면 왜 배우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100% 그냥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심한 학생들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하거나 화면을 보지도 않고, 아니면은 2배속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논리회로를 잘하려면 방법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지금 설명한 이런 과정을 갖다가 회로나 이런 상태표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그러니까 종이로 연필로 옆에 쓰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태도도 여러분들이 옆에 종이 놓고 연필로 설명할 때 따라서 그리면서 해보는 겁니다. 손을 같이 움직여야지만 이해가 쉬워요.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이 논리를 비롯한 하드웨어 과목들은, 또는 이 논리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과목들 있잖아요. 뭐 자료구조라든가 뭐 이산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종이하고 연필 들고서 옆에 같이 해야 됩니다. 손으로 쓰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를 직접 따라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과목이 어렵다 어쩌다 하게 되면은 그건 본인들이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옆에다 종이하고 연필 갖다 놓고 설명하는 거 따라하면서 그리는 거 옆에 직접 그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예제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퀀셜 디텍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연속으로 1이 3번 나오면은 연속으로 1이 나왔다, 1이 3번 나왔다고 삥 하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탯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가 있는데 입력이 1이 들어가요. 그러면 상태 S1으로 변합니다. 입력이 또 들어가요. 상태 S2로 변합니다. 1이 또 들어갑니다. 1이 3번 들어갔어요. 그럼 S3로 변하는데 이때 출력 1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출력이 다 0, 0, 0인데 1이 연속으로 3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출력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1이 한 번 들어갔거나 그 다음에 0이 들어가고 1이 2번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0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출력이 다 0, 그대로 0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1이 또 들어가면 여전히 계속해서 출력이 1이 되는 것이고,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출력은 다시 0으로 바뀌면서 S0로 돌아가는 것이죠. 요런 회로를 갖다 한번 순차를 만들어 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사항대로 이렇게 제일 먼저 스탯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3개의 1이 연속으로 1, 1, 1 들어갔을 경우에 출력 1을 표시하면 되는구나. 그렇다면 상태가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될 것이고, 원래로 돌아야 되니까 4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S0, S1, S2, S3라고 하는 4개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입력을 갖다 넣었을 때 출력을 갖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표시를 해줘요. 하나씩. 1이 연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면은 입력은 0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다른 상태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또는 아예 이렇게 지금 피겨 5-24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주어지면 편하죠. 그럼 이걸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상태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상태가 S0, S1, S2, S3 네 가지니까 뭐 상태는 00, 01, 10, 11 이렇게 상태 배정을 하면 되겠죠. 뭐 상태 배정을 꼭 00, 01, 10, 11로 뭐 S0, S1, S2, S3에다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00은 요거는 뭐 S1으로, 01은 S0로, 10은 뭐 S2로, 요거는 S3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거 갖다 0, 1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건 맘이에요. 상태 배정 맘이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상태 배정을 했다고 치고, 인풋이 들어갈 때, 자, 인풋이 지금 연속으로 3개 들어갈 때 출력 Y, 출력을 Y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Y가 1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표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인풋을 넣었을 때 다음 상태는 앞에 표를 보고, 앞에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서는 S0에서, 즉 00에서
1이 들어가면은 01로 바뀌고 출력은 0. 만약에 이 상태에서 0이 들어가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테이블에다가 다음 상태를 써줍니다. 차례대로. 그리고 출력 1이 되는 경우 출력 1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였어요? 요거 두 가지죠. S2에서 입력 1이 들어왔거나 S3에서 입력 1이 들어왔거나 하는 경우가 출력 1이 되는 경우죠.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상태표를 완성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표를 통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3자에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조합표로 설계할 때처럼 입력, 데비트죠. 예, 그래서 총 8가지 경우의 수죠. 그랬을 때 출력값이 A, B, Y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이런 출력을 내는 부호함수, B에 대해서 이런 출력을 내는 부호함수, Y에 대해서 이런 출력을 내는 부호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바로 부호함수의 테이블인 겁니다. 진리표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각각이 하나하나가 3변수 부호함수죠. 그럼 3변수 카르노맵에 넣어가지고 간략하면 되겠죠. A부터 먼저. 자, A, B, X. 물론 요거 A는 이제 현재 상태 AT죠. BT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는 A의 T 플러스 1. 그리고 B의 T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이 8가지 경우, A, B, X 3변수에 대해서 3변수 맵을 그립니다. 이쪽은 A고, 이쪽은 B하고 X예요. 그러면은 민텀 3, 5, 7이 1인 그런 부호함수죠. 3과 0, 1, 2, 3, 그 다음에 5, 7. 요게 1인 부호함수입니다. 그럼 간략하면 요거 묶고, 요거 묶으면은, 요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민텀 1, 5, 7이 1인 함수예요. 그러므로 1, 5, 7. 그럼 요거 묶어서 간략화하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Y도 마찬가지로. Y는 뭐예요? 민텀 5와 7이 1인 함수죠. 그래서 5하고 7. 5하고 7인 경우에 6하고 7이 참 6하고 7. 예, 요거 잘못된 겁니다. 요 두 개를 묶으면은 A, B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플립플롭을 D를 사용한다. 자, 지금 단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온 겁니다. 4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럼 만약 D를 써서 하겠다. 그럼 D에 대한 입력식은 그게 바로 출력값이 바로 D의 입력값이죠. 그러니까는 이 D 플립 썼을 때 D의 입력값은 결국은 요게 되고 두 번째 플립플롭은 요게 되고 그리고 조합표 출력은 AB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그림 내는 거예요. D 플립플롭 두 개 그려놓고 그리고 A 플립플롭의 D 입력은 AX, BX, BX 그리고 AX 해가지고 5화한 거 이게 바로 D 입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DB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AX 요건 not BX 요게 AX죠. 요거는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것이고 Y는 A하고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표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림이 하나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요 표만 틀린 게 아니고, 요 0이라고 그랬죠. 요 Y의 출력을 나타내는 AND 게이트 입력이, 하나는 A and B니까, 요거니까, 하나는 A에서 오는 건 맞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오는 게, X에서 오는 게 아니죠. B에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야 맞겠죠. 여러분 책은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6판이나 7판 책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고급 단계로 이번에는 D 플립플롭이 아니라 JK 플립플롭을 사용해서 순차를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차율을 설계할 때 뭐 D를 쓸지 뭐 JK 쓸지 T를 쓸지는 뭐 여러분 마음입니다만은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특정 플립플롭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플립플롭만 사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플립플롭을 다 쓸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JK를 사용해서 분차를 만드는 그러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역시 두 개의 플립플롭 A, B가 있고 상태는 그래서 네 가지가 있겠죠. 00, 01, 10, 11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풋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상태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JK 플립플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현재 상태 A 플립플롭의 현재 상태가 0인데 그 다음 상태가 0이에요. 그러려면은 JK 입력이 뭐가 들어가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JK 플립플롭에서 우리 한번 다뤘습니다. 여기 표란 게 있죠. 익사이테이션 테이블. 현재 그 출력이 0인데 다음 상태의 출력도 그대로 0이려면은 당연히 JK가 둘 다 0이거나 그럼 현재 상태 유지죠. 그럼 0이 그냥 0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는 K가 1이거나 그럼 무조건 Q는 0이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J는 항상 0이어야 되고 K는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무정의 조건 X가 되는 거죠. 만약에 JK 플립플롭의 현재 값이 0인데 다음 상태 1로 되려면 그러면 J는 1, K는 0이거나 또는 현재 Q 값이 0에서 1로 컴플리먼트 됐으니까 JK가 둘 다 1, 1이면 컴플리먼트 되죠. 그래서 K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둘 다 되니까 무정의 상태로 둡니다. 1에서 0으로 가려면 그럼 리셋, 즉 K가 1이면 되죠. J는 0 그리고 K가 1이면 됩니다. 또는 1에서 0으로 가는 거니까 반전, 컴플리먼트, 즉 1이면 됩니다. 그래서 J는 0이어도 좋고 1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정의 조건 X가 되는 것이고 1에서 1로 가는 건 유지죠, 그냥. 그러니까 J는 0, K는 0이거나 아니면 1이니까 J는 무조건 1이면 됩니다. 그래서 J는 0, 1 다 되니까는 무정의 조건 X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가야 될 J값과 K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A가 0인데 그 다음 상태도 0이에요. 그러려면 JK 값은 뭐죠? 0x죠. 0x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1인데 다음 상태도 1이에요. 그러려면은 J는 X 아무거나 K는 0이어야 되죠. 그래서 X는 0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에 대해서 즉 A 플립플롭에 들어갈 J값과 K값을 갖다가 요 여기표를 보고서는 쭉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B 플립플롭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갈 때 JK 값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는 걸 갖다 쭉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J에 들어가는 입력식 K에 들어가는 입력식을 갖다가 A 플립플롭에 대해서 B 플립플롭에 대해서 각각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은 입력이 현재 상태하고 입력 인풋이니까 세 개의 입력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호함수죠. 부호함수가 JA, KA, JB, KB 4개가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JA에 대해서 JA는 어떤 함수였죠?
A, B, X 3변수에 대해서 민텀 2, 민텀 M2만 1이고, 그리고 4, 5, 6, 7은 무작위 조건으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2만 1이고, 이 4개는 무작위 조건입니다. 무작위 조건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써서 묶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죠? 예, B, not X입니다. KA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은 KA는 민텀 0, 1, 2, 3은 무작위 조건이고 민텀 7만 1이죠. 네, 그래서 7만 1 묶어가지고 BX입니다. JB는 민텀 1, 5만 1이고 그 다음에 민텀 2, 3, 그 다음에 2, 3, 6, 7은 무작위 조건입니다. 그래서 2, 3, 6, 7 무작위 조건이고 이 두 개가 1이어가지고 이걸 크게 4개로 묶을 수가 있겠죠. 묶으면은 JB는 X가 됩니다. 그리고 KB는 무작위 조건, 무작위 조건이고 민텀 M2 그리고 M7만 1입니다. 무작위 조건이죠, 두 개가. 그래서 무작위 조건 놓고 이 두 개를 묶으면은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1, 1, 1, 1이면 많이 봤죠? 여기가 1, 1, 1,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익스클루시브 오화였죠. 그거에 반대니까 익스클루시브 노화입니다. 자, 그래서 J에 들어가는 입력식 임플리케이션, K에 들어가는 임플리케이션, B 플립플에 대한 J에 들어가는 임플리케이션, K에 들어가는 임플리케이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리면 돼요. B, not X, not X 하고 B 엔드로 연결해서 J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K에다가는 BX 역시 B하고 X 엔드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JB는 X 그냥 넣으면 되는 것이고 KB는 A하고 X에 익스클루시브 노아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언뜻 보면은 이렇게 여기표를 사용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이 식을 쭉 쓰고 카르노 맵을 사용해서 간략화시켜서 만드는 게 일견 어렵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내 설명을 듣지만 말고 직접 이 테이블 여러분들이 다 써가지고 요 J값, K값을 직접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써보세요. 전부 다 쭉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쓴 값을 가지고 카르노 맵 일일이 손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있으면은 저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논리로 어렵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학은 편하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굴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 손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와 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D로도 순차로 만들어보고 JK로 만들어봤죠. T 빼놓고 하면은 좀 섭섭하죠. T 플립플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순차를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 건 이제 4비트 바이너리 카운터예요. 3비트짜리로 바이너리 카운터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그래서 다시 000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3비트짜리 카운터입니다. 이 카운터를 설계하는 거예요. 왠지 이런 거 좀 표로가 복잡하게 나올 것 같죠, 느낌상. 일단은 3비트니까 요게 동그라미가 결국은 이게 요 비트가 상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3비트짜리. 그러니까 T 플립플롭 일단 3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3비트 카운터는 현재 상태가 000, 001 해서 총 8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다음 상태는 무조건 그 다음 숫자죠. 그래서 000의 다음 상태는 001이 될 것이고 001의 다음 상태는 010이 될 것이고 뭐 010의 다음 상태는 011이 110의 다음 상태는 111이 될 것이고 111의 다음 상태는 다시 000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갖다 T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은 상태가 예를 들면 2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으로
A1은 0에서 0으로, A0는 0에서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0에서 0으로 바뀌려면은 T 플립플롭을 썼을 때는 T의 입력이 뭐가 돼야 돼요? 0에서 0이니까 유지죠, 그대로. 그러니까 0이어야 됩니다. A1도 마찬가지로, 여기 1글자가 안 보이네요. 네. A1. A1도 0에서 0으로 그대로 유지니까 0이고, A0는 0에서 1로 갔죠. 그러니까 T 입력이 1입니다. 이런 식으로 8개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T 입력을 하나씩 정해줍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A2가 1에서 1로 가니까 그대로 유지 0이고, A1은 0에서 1로 갔으니까는 T 입력이 1이 돼야 될 것이고, A0가 1에서 0으로 가야 되니까는 역시 T0는 1이 돼야 될 겁니다. T는 항상 컴플리먼트 동작이라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채워주게 되면 A2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T 입력값, A1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T 입력값, A0 플립플롭에 해당하는 T 입력값이 나올 겁니다. 이걸 역시 카노 맵을 사용해서 한 변수 A2, A1, A0를 변수로 하는 한 변수 카노 맵으로 만들어 봅니다. TA2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 들어가는 식은 민텀 3, 7, 만 1이죠. 그래서 A1, A0, AND예요. A1에 들어간 T 입력은 민텀 1, 3, 5, 6, 7이죠. 그래서 1, 3, 5, 6. 하나가 이건 빠져야 되네요. 여기 상태 표 보게 되면은 하나가 잘못된 게 있네요. 보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A1이 1에서 현재 상태 1에서 다음 상태 1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A1에 대한 입력식은 TA1에 대한 입력은 1이 아니고 0이 돼야겠죠. 0이 돼야 됩니다. 이건 심지어 보니까는 지금 원래 체결이 잘못되어 있네요. 0입니다. 그래서 민텀 1, 3, 5, 7, 0, 1, 2, 3, 4, 5, 6, 7 요 4개만 민텀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TA1은 A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A0는 A0의 T 입력은 전부 다 1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다 1이 그냥 1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은 TA2는 A1하고 A0의 AND예요, 그냥. 예. 요 A2로 들어가는 T 입력은 A1 출력하고 A0 출력이 AND예요. 끝. 그 다음에 A1으로 들어가는 입력은 그냥 A0입니다. A0 넣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A0 입력은 그냥 무조건 1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 요 카운터, 이렇게 돌아가는 카운터 만드는 게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회로가 됐죠. 이렇게 실제로 3비트 바이너리 카운터는 이렇게 간단한 회로입니다. T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JK로 만들거나 D로 만들면 이거 좀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겠지만 T로 만들면 이렇게 간단해요. 어떤 플립프로 쓰냐에 따라 가지고 회로가 간단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복잡해진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크게 비용상 큰 차이만 안 나면 됩니다. 하지만 대개는 설계자가 어떤 플립프롭을 사용하려고 하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 차이가 사실 좀 나긴 나죠. 안 나진 않습니다. 잘 골라야 되죠. 이 경우에는 T를 고른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T를 사용하지 않고 D나 JK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요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JK 입력이나 D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 회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해봐야겠죠,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제 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둘러봤습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번 리뷰를 꼭 해보기 바랍니다.